안녕하세요. 물금중 1학년 학생들. 이 영상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학습지 2개를 다운받아 문제를 푼 후에 보는 영상이니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보는 것은 비추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지를 다 풀었다고 믿고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66쪽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의 학습 목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습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습 목표를 통해 오늘 배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더러 학습이 끝나고 학습 목표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학습 목표 속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제대로 학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를 먼저 적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힘의 뜻을 알고 힘을 표현할 수 있다. 힘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64쪽에 있는 해보기 문제를 보면서 힘을 받은 공이 어떤 게 변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받은 공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공의 모양이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의 모양이 변한 경우에 예시를 여기 적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무공에 힘을 주어 눌렀더니 찌그러졌다든지 공을 깔고 앉았을 때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예시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의 우리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가 있겠죠.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는 예를 들어 굴러가는 고무공을 쳤더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다든지 그렇게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에 예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의 빠르기가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바닥에 놓인 고무공을 굴렀더니 굴러간다든지 빠르게 굴러간다든지 정지해 있던 공을 딱 치면은 날아간다든지 천천히 구르고 있던 공을 구르던 방향으로 확 밀어주면은 더 빨라진다든지 이러한 예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금방 말한 예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적어주면 되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과 내용을 이해해 볼까요? 교과서 65쪽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을 잡아당기는 이 그림은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네,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탁구공을 딱 쳤을 때는 뭐가 변하죠? 네, 빠르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방망이로 쳤을 때는 운동 방향이 변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양, 빠르기,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은 물체가 뭘 받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네, 힘을 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즉, 이 힘은 물체의 모양, 빠르기,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힘을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 영어로 N이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힘을 표시할 때는 우리 화살표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화살표 모양 있죠? 이런 걸로 표시해 봅니다. 힘이 작용하는 곳은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화살표의 시작점 부분 있죠? 시작점으로 나타내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힘의 크기가 작은 것은 작은, 길이가 짧은 화살표, 힘의 크기가 큰 것은 화살표 길이를 길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은 화살표는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위쪽, 대각선 방향 쪽 등등 화살표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학습지 밑에 이 축구공을 차는 이것은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공의 움직이는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과 공이 힘을 받는 시작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학습지 교과서 66쪽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설명할 수 있다.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66쪽을 볼까요? 이 학습 목표에서 나오는 중력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 중력의 단위는 N 뉴턴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단위에서 배울 때 다 배웠었죠? 무게와 뉴턴. 이 중력의 력이 힘 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 첫 번째 학습지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할 때 무게와 뉴턴 같은 거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른쪽 그림에서 중력의 방향으로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다 중력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지구 어디에 있든지 아랫방향, 즉 지표면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중력과 관련된 현상과 주변에서 중력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아래로 흐른다든지 또 물건을 하늘 높이 던져도 결국에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든지 자이로 드롭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이러한 예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중력이 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표 먼저 하기 전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에서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달에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무게와 질량을 한번 비교해서 적어볼까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단위는 아까 위에서 적었었죠. N 뉴턴이고요. 지구와 달에서 무게는
달에서는 지구의 6분의 1이 됩니다. 반대로 자, 질량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의 양입니다. 단위로는요, 킬로그램을 씁니다. 킬로그램 또는 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이 질량은 달에서와 지구에서 모두 같습니다. 즉, 중력의 크기는 무게이고 중력의 크기가 변해도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8쪽 해보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기 위해 다른 쪽 접시 위에 올려놓는 추의 개수가 지구와 달에서 같다, 다르다. 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같다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달에서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이 되지만 추의 무게 또한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추의 개수를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 마지막,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약 9.8N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무게는 크다. 즉, 물체의 질량과 무게는 비례하는 것이겠죠. 질량과 무게는 비례한다.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무게가 60N이고 질량이 6.1kg이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질량만 주어져 있어도 무게를 계산할 수 있고요. 무게만 주어져 있어도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질량 1kg의 물체의 무게는 약 9.8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는 10N이 되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6.1kg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지 2장의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